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피스텔 전세를 겨우 구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언제쯤 주거환경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약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도 따라 붙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값은 8년 뒤에도 현재의 값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수입과 지출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계속해야 했고 아이는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은 불편한 오피스텔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봤지만 아무런 답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기에는 저의 경제적 지식이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교육을 받지 못했고 스스로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진급하면 당연히 괜찮은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교육들은 좋은 직원이 되기 위한 학습 방법이었을 뿐, 이 사회의 구성품이 되기 위한 교육이었을 뿐,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오피스텔을 탈출하기 위한, 재정적 무지를 탈출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서점으로 가서 경제서적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통해 경제적 안정으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해결책은 경제경영 스테디셀러인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입니다. 책 속의 부자 아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다른 사고방식으로 인해 그들의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부자들과 저의 경제적 사고방식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을 제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적 가치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생산적 가치로 이해하고 돈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월급 이상의 돈을 벌다니 경제적으로 무지했던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부자 아빠는 이러한 경제적 사고방식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번 돈을 모두 소비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산이 없습니다.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은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 빚도 같이 증가합니다.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입니다. 그들은 자산을 획득하거나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출을 사업에서 지불되도록 합니다. 과거 저의 재무제표는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부자 아빠와 같은 현금 흐름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기 계획으로 회사의 근로소득을 이용해 자산을 사들이고 비근로소득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획으로는 자본이 적게 드는 인터넷 사업을 시작해 추가 소득을 늘리고 근로소득을 점점 줄여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하자 어둡고 답답했던 미래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노력으로 작은 결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불편한 오피스텔을 탈출할 수 있었고 이제는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과거 저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가 걱정되신다면 현재 나의 재무제표 흐름은 어떤지 점검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